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문장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태소나 단어의 형성 방법 등등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적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현강에서 학생들에게 출제했었던 문제인데 여기에는 다 마친 학생에게 선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꼬락서니를 봤더니 했을 때 내는 당연히 너의니까 너라고 하는 대명사에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의 축약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요. 이제 꼬락서니가 상당히 어렵죠. 이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꼬락서니를 하나로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꼬리라고 하는 명사에 악선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접비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꼬리라고 하는 명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악선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르리 오게 된 것이죠. 이제 봤더니인데 이 밭은 보앗의 준말이죠. 보어간 앗은 과거시 선어범이고 그 다음에가 문제가 되겠죠. 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의 연결 어미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라고 하는 회상시제 선어벌 어미로 보고 니를 연결 어미로 봐야 할 것인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두 개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니 그리고 더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던이라고 하는 원인을 나타내주는 연결 어미로 본다면 뒤에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나와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저 집에 연기가 나더니 불이 났구나. 그랬을 때는 연기가 나 플러스 던이가 되는 것이죠. 이걸 다 적어주고 뒤에 불이 난 원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를 회상시제로 보고 니를 연결어미로 보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까치가 아침에 그렇게 울더니 손님이 왔구나. 그랬을 때 울더니 할 때는 더가 회상시제가 되는 것이고 니가 연결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저에게 이렇게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정답으로 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더 니로 나눠보든지 더니로 나눠보든지 설명만 명쾌하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니라고 나눠 주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니와 더 플러스 니로 해서 회상시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렵습니다. 꿈속에서 할 때 꿈이 명사긴 하지만 꾸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근에 미음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속 그리고 에서라고 하는 조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거 잘 잡아줘야 됩니다. 꾸다라고 하는 어근에 미음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와서 파생 명사가 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만치 않죠. 우짖는 또 울다 플러스 짓다인데 여기에 짓 그리고 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된 것이니까 원래 모습 어간 우를 밝혀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는 새가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무덤을 할 때 무덤은 명사지만 얘도 묻다라고 하는 말 파묻다에서 어미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나와서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니까 이것도 파생어를 밝혀 주어야 되고요. 무덤을 파고 당연히 파다라고 하는 말에 고라고 하는 어미 그리고 빨리라고 하는 파생 부사를 또 찾아줘야 되겠죠. 얘는 빠르다에서 왔죠. 빠르 그리고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빠르다 형용사죠. 빠르
어근에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와서 빨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이 깃발이죠. 얘는 기 한자입니다. 우선 한자로 됐고, 그리고 여기 얘는 사이시옷이니까 형태소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이제 발,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인데, 그러면 기라고 하는 명사와 발이라고 하는 명사, 기라고 하는 형태소와 발이라고 하는 형태소가 합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는 알죠, 여러분? 기대에 달려있는 헝겊 알죠?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저기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명쾌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국어교육원에도 저희가 메일을 보내서 알아봤지만 파생어는 분명하다.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합성어는 분명하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시옷이 있으니까. 합성어는 분명한데 요 기라고 하는 말과 발이라고 하는 말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죠. 깃발. 그리고 얘는 한자고 얘는 우리말이고. 그래서 시옷을 집어넣긴 했는데 요 발의 출처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여러분 헝겊 같은데 어떤 표시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학교에 기가 어떻게 생겼니? 그런데 깃발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대에 묶여있는 기예요. 그러면 깃발은 반드시 깃대에 묶여있는 것이고 기는 깃대에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발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유추해 보건데 아마 중국집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렇게 칸 치는 거 있죠. 그 발염,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입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어디에서도 명쾌하게 잡지 못하지만 기라고 하는 형태소와 발이라고 하는 형태소가 만나서 제가 아까 파생어라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합성된 말이다 라고 찾아보았고, 을은 당연히 목적격 조사니까 하나 형태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 꼬락서니를 봤더니 꿈속에서 우짖는 새가 무덤을 파고 빨리 깃발을 까지는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만만치 않죠. 깃발을 달 줄, 누구의 작품이 생각나나요? 유치한의 깃발이라고 하는 생각 떠올려지죠. 깃발, 이때 달다. 이것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학생들은 맛이 달다, 또 깃발을 매달다, 또는 자살하려고 목을 매달다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불규칙 활용, 어미가 바뀌는 속에서 달다, 나에게 손을 다오할 때 주어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매달다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가는 달이 되는데, 달다 할 때 요 어간 어미가 되는데 요 줄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가 나와 있죠. 의존 명사는 체온이 됩니다. 그런데 어간에 어미가 나와서 뒤에 나온 체온을 꾸며줘야 되는데 요 어간만 나오고 뒤에 체온을 꾸며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달 속에는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이 안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요 달이지만, 달다 할 때 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리을이 있고 요 어간에 있는 리을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달은 달 플러스 리을이 결합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간 어미, 어간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는 의존명사, 그리고 아라꼬는 그대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줄 써주고, 또 알, 어간, 앗, 과거시의 선어물어미, 고어미. 그 다음에 이제 길짐승이 또 문제가 될 텐데요. 길짐승, 기어다니는 네발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다라고 하는 말에 앞에서 이야기한 요 리을처럼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 나오고 뒤에 짐승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합성어로 따졌을 때는 어간의 어미가 나오고 뒤에 꼭 꾸며줬으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 잡아주고,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높이 밝혔다.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높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간에 부사를 만들어주는 파생경미사 이가 붙어서 파생부사가 된 경우고, 그 다음에 다음 말이 또 재밌네요. 밝혔다가 이제 동사인데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박다라고 하는 형용사였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의 박다 할 때 어간이지만 히라고 하는 사동 전미사가 와서 얘는 어근이 되었고, 그리고 히라고 하는 전미사 다음에 어시라고 하는 과거시 선어말어미가 나오고 다라고 하는 어말어미가 나오게 되었는데, 얘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그러면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는 당연히 어미 아닌가요? 그러면 어간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밝히까지가 어간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어간이지만 접사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시 분석해 줘야 되니까 하나, 두 개로 나누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번역이, 분석이 제대로 된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더 닌지, 더 플러스 닌지 해달라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가야 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완벽한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까치가 날더니 그랬을 때 더를 회상시제로 보고 니를 종속적 연결어미로 보고 뒤에 손님이 왔구나 했을 때는 분명히 더 니로 나누지만 이 부분은 내가 저 집에서 아침에 연기가 나더니 불이 났구나 했을 때 더니 자체가 종속적 연결어미,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얘가 나올 때는 당연히 뒤에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꼭 하나를 나눠라.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과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내고 분석할 줄 알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을 타당하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두 개 다 맞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꼬락서니를 했을 때 여기서 너는 당연히 대명사, 의는 관형격 조사, 꼴, 어근, 명사면 어근이죠. 악선이 전미사를 어미, 보, 어간, 선어말 어미, 그리고 더, 니로 봐도 되고 더, 니로 봐도 된다. 꾸, 미음, 속에서 울, 짓, 는, 새가, 묻, 어물, 파고, 빠르이, 기, 발, 을, 달, 리을, 줄, 알, at고, 기, 리을, 짐승을, 높, 이, 박, 히, 얻다.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눠볼까요? 당연히 너, 대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실질만 잡으면 실질을 뺀 나머지는 다 형식이 되니까. 그리고 꼴, 악선이 할 때 꼴이라고 하는 어근 잡아주고요. 그리고 악선이는 전미사기 때문에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를 들어가야 되겠죠. 조사. 그 다음에 어간, 보, 실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니까 당연히 형식으로 가야 되고, 뭐 던이든 더니든 다 형식으로 들어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꿈 할 때 꾸라고 하는 어근,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음, 형식, 그 다음에 속, 명사가 되죠. 당연히 실질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에서 형식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울 어간이죠. 짓 어간이죠. 실질로 들어가주고, 는 형식, 새 명사니까 실질로 들어가고, 무덤 할 때, 묻다 할 때 묻, 어물 뺀 나머지가 어근이 되죠. 실질. 그 다음에 파고 할 때 어간, 파, 빨리 할 때 빠르, 어간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기, 이 부분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발도 글쎄 이것은 아직 규명이 안 됐지만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달줄알 달도 줄 의존명사 들어가지고 알다 알았고 할 때 들어가고 그리고 기다 할 때 기 또 짐승할 때 짐승 그리고 높이 할 때 높 그리고 마지막 밝혔다 했을 때 박 여기까지가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물론 실질을 뺀 나머지가 형식이지만 혔다 같은 경우는 히었다를 모두 다 쪼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형식이 되고 자립과 의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립을 찾으면 나머지는 이제 의존이 될 텐데 자립은 실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용언의 어간이나 어근은 자립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는 여기 너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꼬락소니 할 때 여기 꼴 요것은 용언의 어간이나 어근은 자립에 들어가지 않지만 얘는 꼴 명사가 나오고 악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명사로서 어근이니까 여기 자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 당연히 안 되죠. 꾸도 안 되고 속 명사죠. 겉, 속, 박 명사죠. 또 울다 용언의 어간, 짖다 용언의 어간 안 되고 새 명사 됐고요. 그리고 묻다 할 때 용언의 어근 안 되죠. 요 파다도 안 되고 빠르다도 안 되고 기 됐고 역시 발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발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발염할 때 그 발 정도에서 유추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주고요. 또 달 안 되고 줄 의존명사이지만 자립 형태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원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알 안 되고 기 안 되죠. 기다니까 이제 짐승 됐고 그 다음에 높 안 되고 박 안 됐고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는 너, 꼴, 속, 새, 기, 발, 줄, 짐승 그리고 나머지는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어 형성 방법 속에 단위로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데 꼬락선이 하나 됐네요. 여기서는 바로 체크를 하죠. 꼬락선이 여기는 꼴에다가 악선이라고 하는 접사가 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파생어 잡고 봤더니 꿈 그렇죠? 여기에 어근에 접사가 왔으니까 얘도 파생어. 그리고 울다 짖다 실질과 실질이 만났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가 되는데 합성어 속에서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를 따져야 되니까 울고 짖다. 근데 어간에 어미가 없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무덤 당연히 전미사가 왔으니까 파생어. 그리고 빨리 어근에 접사 왔으니까 파생어. 그리고 얘는 기하고 발하고 나오고 그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합성어. 그리고 체온과 체온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줄을 알 얘는 뭐 어간의 어미 나왔고 얘는 어간의 어미니까 당연히 단위로고요. 그 다음에 길짐승은 기다라고 하는 말과 짐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어간의 어미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그리고 어간의 어미가 나와서 꾸며줬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높이는 어근에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접사가 왔으니까 파생어. 밝혔다는 박다라고 하는 말에 히라고 하는 접사가 왔으니까 파생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단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꼬락선이 파생어, 꿈 파생어, 우짖는 합성어. 그런데 비통사적. 무덤 파생어, 빨리 파생어, 깃발 합성어, 통사적. 길짐승 합성어, 통사적, 높이 파생어, 밝혔다 파생어. 제가 이야기한 대로 풀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던위 정도만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보았고 두 개의
분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정답으로 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한 것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견해가 없이 명쾌할 텐데 이 부분 정도는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문장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여기서 다양한 형태소라든지 단어 형성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예문을 주고 훈련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인해 보고 정답인지 아닌지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냈는지 아니면 몇 개 틀렸는지, 그 틀렸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 설명을 듣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끔 제가 인강을 듣는 학생이든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이든 이렇게 크로스 에듀에 들어와서 영상으로 문제를 내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를 잘 보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해결한 과정을 크로스 에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도록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